안녕하세요. 저는 눈토끼단의 PD 맡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요. 황골탈퇴 혹은 나는 어떻게 1학기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가입니다. 일단 저는요. 학교 프로젝트 이력들인데요. 저는 예전에 앱게임에서 말 달린다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 또 엑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괴물 사냥꾼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학기 때는 아카리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저희 2학기 때는 이제 또 코나와 스노레빗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졸업 작품을 마쳤거나 혹은 또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1학기, 2학기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머리말로 조금 배경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카리로 1학기 기말 발표를 마치고 나서 팀장님한테 PD직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메인 기획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23년 BIGS의 전시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끝내주는 기분으로 여름방학의 반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님께서 카톡 하나를 보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PD님, 저희 게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였습니다. 과연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게 제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물론 이렇게 아카리가 나왔었는데 확실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발이었지만 어, 왜 바꿔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프로젝트 존속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머릿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그런 말이 나왔을까?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게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갔는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어쩌다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 프로젝트를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단은 바로 다음날 AD님과 미팅을 진행했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빈약한 컨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쿼터뷰 시점과 지금 이 애니메이션과의 역시너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팀의 부적절한 그래픽 스타일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요, 배경 작업자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점들 하나하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빈약한 컨셉 같은 경우에는요. 아카리는 일단 동양 판타지의 핵앤슬래시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양 판타지라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동양 판타지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동양 판타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여우소녀로 시작을 했지만 이 컨셉을 보여줄 만한 다른 요소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영혼, 뭐 호박, 뭐 호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짜잘짜잘하게만 남아 있어서 이런 부족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줄 그 핵심 컨셉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양 판타지의 어떤 요소를 보여줄 거야? 뭐 동양 판타지의 뭐 윤회라든가 전생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줄 거야? 뭐 이런 하나의 핵심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로 동양 판타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트 팀에서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점과 애니메이션의 역시너지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게 이 게임 플레이 스샷입니다. 게임 플레이 스샷에서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쿼터뷰 시점을 가진 반실사풍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는 애니메이터 분이 정말 열심히 막 하나하나 열심히 작업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동작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반실사풍이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가 쉬웠습니다. 캐주얼한 게임과 달리 현실의 어떤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조금만 어색해도 한순간에 에이 뭐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캐릭터 등장하는 캐릭터의 타입이 또 많았어요. 뭐 적 타입이 좀 많았는데 얘네들이 뭐 비슷한 애들도 아니고 각자 서로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구되는 높은 퀄리티에 근데 또 잘 안 보이고 게다가 양도 많아서 이 사면타로 인해서 애니메이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저희 부적절한 그래픽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방금 전에 문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실사풍의 그래픽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팀의 유일한 캐릭터 원화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캐주얼 스타일이 강점인 분이셨어요. 결국 익숙치 않은 반실사풍의 캐릭터 드로잉을 하셨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피드백도 많이 드리고 이리저리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배경 작업자의 부족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배경 작업자가 없었습니다. 뭐 모델러라든가 배경 원화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가 저희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레벨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만든 거죠. 들어오겠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레벨을 구상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레벨을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AD분이 배경 원화를 담당하시고 또 TA분 중 한 분이 서브 배경 모델링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위와 같은 문제들과 만족스럽지 못한 작업물로 인해서 팀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열정의 가뭄, 이거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D분과 또 파트장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회의 끝에 좀 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문제점들을 돌아보면 결국 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려했더라도 바꾸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학기가 끝난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학기를 버린다는 건 정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아예 뒤갈아 엎지 말고 회의 끝에 그래픽 컨셉만 바꿔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전에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약한 컨셉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팀원들이 좀 자유롭게 컨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컨셉의 밤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만의 컨셉을 준비해와서 컨셉 혹은 키워드를 준비해와서 모두와 나누고 그 나눈 키워드 컨셉들을 기획, 필밍, 아트, 팀별로 의견을 모아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좀 괜찮은 컨셉을 찾아보기로 하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반실사풍에서 캐주얼풍으로 그래픽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5, 6등신의 캐주얼한 데포롬의 캐릭터로 잡았고요. 이 덕분에 이제 캐릭터 원화 파트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파트, 캐주얼이죠.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도 이 요구되는 현실성 기준이 줄면서 자연스레 작업량도 줄 것이다. 물론 몬스터 타입도 줄였죠. 근데 저희 네 번째 기억나시나요? 배경 작업자의 부족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경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그 거대한 레벨 구조에서 벗어나서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의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에 잡힌 게임 컨셉은 캐주얼 스타일의 얼음 능력을 쓰는 캐릭터고 수상신전을 배경으로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카리의 근접 전투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을 때리면 데미지와 함께 적을 서서히 얼리자였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가칭을 저희는 프로젝트 냉동참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게임을 만나게 됩니다. 2학기 1주차 수업 때 이 프로젝트 냉동참치를 모두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방학 때 게임을 갈아엎기로 했고 이렇게 갈아엎기로 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크리틱이 잡혔습니다. 교수님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왜냐면 예상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바꿨냐는 평을 들었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저희가 팀 안에서만 팀원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을 들어볼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애매하게 바꾸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었어요. 그 기존 리소스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가지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남들에게 갖는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게임 내 요소들을 좀 발전시켜보려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공격으로 적을 얼리는 그 냉동 액션이 저희는 정말 재밌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핵심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 바꾸지 않을 핵심 컨셉으로 삼아서 기존의 근접 전투 방식에서 원거리 전투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두 번째로 밋밋했던 캐릭터에 악동 컨셉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뀐 컨셉에 맞춰서 좀 개성 있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눈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눈토끼로 얼음을 날려서 얼음을 발사해서 적을 얼리는 굉장히 개성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저희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무슨 날이냐? 크로니클 전시날이 되었습니다. 자, 크로니클 전시날 어땠을까요? 물론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인기 폭발인 거 보세요. 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게임을 못 하고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대성공을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사실 자랑으로 끝나잖아요. 와, 우리 이렇게 했어요. 멋있죠? 최고죠?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저 자신이 한 번 더 한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만약 한 번 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일단은 처음 기획대로 나와야 한다면서 목숨을 걸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 기획을 짤 때는 분명 그때 팀에 맞는 기획일 거고 게임 개발 특성상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팀 변화도 많고 상황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처음 모든 게 다 좋을 때 기획했던 게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팀 상황에 맞게 기획은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 내 팀이 그래픽 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픽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고요. 프로그래밍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복잡한 시스템은 엄청나게 재밌을 건 알지만 어떻게 좀 줄여보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만은 꼭 지켜내자. 제가 냉동 액션을 꼭 지켰던 것처럼 다시 진행을 한다면 무수한 수정을 거치더라도 프로젝트의 핵심만은 꼭 지켜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짧네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눈토끼단에게 스페셜 땡스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